내일 11월 8일은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중요한 날입니다. 제가 그동안에 치러진 수능 문제를 검토해본 결과 수능 국어 기출문제 10개의 정답 이상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가원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검토해서 잘못된 곳이 있으면 수정해달라고. 평가원의 답변은 이미 기간이 지난 끝난 문제이기 때문에 검토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서 705개 고등학교 8,400명에게 똑같은 내용을 발송하고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OX 표시 좀 해달라고 설문지를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8,400명 중에서 반응을 보여온 것은 5명 뿐이었습니다. 물론 기말고사 기간이었으니까 바빴겠죠. 그런데 바쁘기만 해서 그랬을까요? 그 자료를 검토하는데 1시간이나 길어야 2시간이면 됩니다. 시험기간이라도 바빴다면 바로 이어진 방학 한 달 내내 1시간이나 2시간을 투자할 시간이 없었던 걸까요?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닙니까? 자, 여러분, 이미 지나간 문제니까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일이 있다고 칩시다. 건장한 청년이 있었어요. 건강했습니다. 입사시험을 치러서 모든 관문을 다 통과했습니다. 최종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신체검사에서 떨어졌습니다. 의사진단서에 이 사람은 치명적인 질병이 있다고 진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시험에 떨어졌고 그 다음 모든 회사, 지원하는 모든 곳마다 다 신체검사 때문에 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취직을 못하고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10년 뒤에 의사의 진단이 잘못됐다는 결과가 확인됐습니다. 이미 의사는 죽도 없어요. 병원도 없어졌습니다. 아니, 의사가 있다고 칩시다. 있어서 그 진단 잘못됐다고 저희가 수정을 했습니다. 사과하고. 그러면 이 사람 지난 10년의 세월 어디서 보상받습니까? 저는 1996학년도 3문제, 1998학년도 1문제, 2000년도 1문제, 그리고 2004학년도 3문제, 2005학년도 2문제, 이렇게 더하고 10문제 정답이 확실하게 틀렸다는 것을 제 책에 증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전문가들만 검증할 수 있는 거냐? 오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2005년 13번 문제 비슷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철수는 서울에 산다. 영수도 서울에 산다. 영희는 부산에 산다.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이 글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철수는 미국에 산다. 2번, 철수, 영희, 영수 모두 서울에 산다. 맞습니까? 평가원 정답. 미국에 산다는 이 말 확실히 틀렸죠. 평가원 정답은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철수, 영수, 영희 다 서울에 산다? 이것도 틀리다는 겁니다. 이게 맞습니까? 이런 문제 만들어 놓고 수험생들에게 한 개만 고르랍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2번도 틀리니까 그걸 정답으로 한 학생 없겠습니까? 영수, 철수, 영희 전부 서울에 산다는 말이 맞습니까?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2004학년도 56번 문제입니다. 예문은 이런 겁니다. 물론 단어는 다르고 문제 구성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줄였습니다. 산 중턱 아래로 내려가면서 길이 험해졌다.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다. 1번, 산 중턱 위쪽도 길이 험하다. 2번, 산 중턱 위는 험하지 않다. 어떤 내용이 맞습니까? 산 중턱 위는 길이 험한 겁니까? 험하지 않은 겁니까? 그런데 평가원 정답은 길이 험하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싶으세요? 책에 다 밝혀놨습니다.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자, 2005학년도 39번 그리고 2004학년도 57번 문제는 이와 유사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철수는 떡볶이와
김밥을 사먹고 식중독에 걸렸다. 김밥에 들어있는 계란이 상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지문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절한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평가원 정답. 철수가 떡볶이 사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철수가 식중독에 걸린 것은 떡볶이 때문이었습니까? 김밥 때문이었습니까? 김밥 때문이죠. 그런데 떡볶이 때문이라고 된 선택지가 정답이었습니다. 자, 이 책은 제가 지난 10월 9일 출판한 책입니다. 여기에 정답 10개가 잘못됐다는 내용 다 밝혀놨습니다. 아, 제가 이 책 하려고 지금 쇼하는 거다. 맞습니다. 저 이 책 쓰느라고 정말 힘 많이 들었거든요. 아, 물론 이 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지금 썩은 물을 먹고 있는데 물이 썩었다고 제가 말을 해도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언론사에도 얘기했거든요. 제가 오늘 이 시위를 할 테니까 취재 좀 해달라. 근데 뭐 때문에 시위하냐? 평가원 문제 정답 이상 있다. 그거 누가 믿냐? 이랬습니다. 아무도 해주지 않아요. 평가원도 학교 선생님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건 누가 해결해야 되는 겁니까? 평가원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학원 강사인 저 따위가 나왔습니다. 미쳤죠? 하지만 저는 이대로 덮어두지는 않을 겁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내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수능 문제 정답 이상 있다. 여러분들 앞에 공표했습니다. 만약에 제 말에 이상이 있다면 벌을 받겠습니다. 만약 검토 결과 10개 중에서 1개라도 틀렸으면 제 손가락 하나 자르겠습니다. 10개 다 틀렸다? 저 순 개소리다? 손가락 10개 다 자르겠습니다. 그런데 혼자만 이 불공평한 내기를 할 수가 없죠. 지금 검토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답에 전혀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평가원장은 저하고 내기를 합시다. 내 말이 맞아서 정답을 1개 수정해야 한다. 그러면 평가원장 손가락 하나 자르세요. 내 말이 다 맞으면 평가원장 손가락 10개 다 자르세요. 할 겁니까? 죄송합니다. 농담이었습니다. 농담이긴 하지만 제 주장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헛소리인지 아닌지 제발 검토해보고 그러고 나서 손가락을 자르든 네, 그건 안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시기로 하죠. 할 수 있는 거. 제 말이 모두 틀리다. 아니, 1개라도 틀리다면 저는 3대1간지 전면 광고로 사과문을 내겠습니다. 제 이름을 걸고 하기야 뭐 제 이름 별거 아니죠. 어차피 이름도 없으니까. 그런데 제 말이 맞다면 1개라도 정답을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평가원장은 3대1간지 전면 광고 사과문을 내십시오.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저는 평가원에서 이 내용을 검토하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그 저의를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틀렸다고 발표하자니 평가원 공신력이 땅에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검토 안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공신력은 잘못이 있는 걸 덮어둔다고 해서 생기는 건 아니죠. 사과하는 것은 곧 다음에 잘하겠다는 다짐 아닙니까? 왜 이걸 못하죠? 물론 검토해 봐야 알겠죠. 검토 안 했잖아요. 여러분, 평가원에서 전문가들의 견해를 모아서 객관타당한 비판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여론을 모아주십시오. 저는 이 문제를 끝까지 밝힐 겁니다. 만약 평가원에서 끝내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평가원을 직무유기로 고소할 계획입니다. 국민 여러분,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잘못된 국어 기출문제를 가지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백만 명이 이 기출문제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잘못된 건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십시오. 무관심이 잘못된 역사를 계속 어둠 속에 가둬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